자, 안녕하십니까. 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과 또 그에 관련돼서 또 연계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있었던 일은 뭐 그대로입니다. 저는 오른손, 왼손 동일하게 200g씩 차고 있고요. 다른 곳은 아무것도 차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찬 지가 어제하고 오늘 이제 이틀 차에 들어왔는데, 어제 그냥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뭔가 오버 현상도 한번 경험해 봤고, 먼저 언더 현상도 살짝 경험해 봤고, 오버 현상도 조금 경험을 해 봤는데, 물론 이 동영상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동영상을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저하고 소통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그동안 오버 현상이 좀 있어서 왼손에 모래주머니를 찰 수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제부터 이제 200g까지 찰 수 있었어. 오른손 왼손 동일한 중량을 찰 수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 마음속에 약간의 뭐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게 깨끗 만들어 놓은 어떤 왼비, 그러니까 오바 현상이 다 풀려버려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동영상 찍고 오후 한 4시, 5시, 6시 그쯤에 약간 언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컨디션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고, 그 컨디션 좋은 편이고, 근데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이제 세트 운동을 우리가 하는 이제 오른팔 왼팔 세트 운동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 점검 차원에서. 왜 세트 운동을 해서 좋으면 약간 언더다, 그죠? 오히려 왼쪽을 강화하는 거예요. 세트 운동 자체가 왼쪽을 강화하는 거니까 약간 언더지 않겠나 해서 세트 운동을 해보니까 선생님 몸이 좀 가벼워지고, 아까도 좋았는데 그 좋았던 것보다 더 좋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약간 쎄해서 그냥 이거 약간 언더인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래 막상 걸어보니까 왼쪽 발에 힘이 좀 잘 안 들어오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그저께에 비해서 왼쪽 발에 발바닥에 힘이 잘 안 들어온다는 느낌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새끼발가락 쪽에 힘이 잘 안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오른쪽 발은 새끼발가락 쪽에 힘이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왼쪽 발은 새끼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지는 않는데, 오른발에 비해서 좀 덜 들어간다. 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더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트 운동을 하면서 왼팔 운동을 그러니까 더 많이 했던 거죠. 그죠? 오른팔은 뭐 7번, 어? 6번 밀고 7번 당기고 이랬는데, 왼팔은 한 15번씩 했으니까, 왼팔 운동을 더 많이 하니까 기분이 더 좋다라는 거는, 이게 약간 언더 냄새가 났다라는 거죠. 그죠? 또 왼쪽 다리가 가볍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왼쪽 발 바깥쪽, 새끼발가락 쪽이 힘이 잘 안 들어간다. 자, 이 말이 약간 언더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 운동을, 그러니까 나가 있는 동안 거의 2시간 동안을, 모르겠습니다. 아주 세게는 아니지만은, 언더라는 가정하에 그냥 운동을 꾸준히 그냥 조금씩 했습니다. 했고, 한 2시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2시간 좀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언더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오바성이 나타나고 있는 그 느낌, 저만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창자가 약간 불편해지면서, 이제는 운동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언더 생각이 이제 안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더 하다가는 이거 또 그저께처럼 오바 현상이 또 심해져서 고생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탁 멈췄습니다. 그 멈추고, 그래도 이 사람이 심리란 게 희한하죠.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앉아있을 때 이렇게 뭐, 저녁에 이제 밥 먹을 때나 왼발을 까딱까딱 하고 이렇게 뭔가 약간 혹시나 언더 아닌가, 내가 착각했는 거 아닌가, 이런 약간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웬걸 저녁에 되는데 진짜 오바가 심해져 버리더라고요. 심해져 버려서
오버가 아주 심한 건 아니에요. 뭐 지난주처럼 오버가 많이 심한 건 아닌데, 그 오버가 확연히 느껴질 정도의 어떤 그런 세기로 좀 약간은 세진 것 같아요. 약간은 세진 것 같아서 이거 풀어줘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른발에다가 힘주고 왼팔은 이제 이쪽으로 운동 잘 안 하려고 하고, 옆구리를 또 이렇게 자꾸 옆구리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저희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꾸 밀고 오른발 바깥쪽으로 또 보니까 오른발 새끼발가락 쪽이 또 힘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쪽으로 또 힘을 주고, 밤에 잘 때는 약간 또 오른쪽으로서 누워 자고, 왼손은 벗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별로 오반데 너무 센 오바가 아니라서 왼손 자체를 그냥 벗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또 뭐 한 가지 이렇게,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데, 또 한 가지 옆구리를 강화해 주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적용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이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아서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활용할 줄 아면 되게 좋은 거고, 잘 활용할 줄 모르면 좀 너무 빨리 벗어야 되는데 계속 차고 있다든가, 더 차야 되는데 벗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망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많이 풀려서 몸이 많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는 약간 불편하게 잤어요. 약간 긴장감 있게 그렇게 잤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어제 상황을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시골 같은 마당에 이렇게 장대, 그러니까 뭐 빨래줄 거리라고 해도 괜찮고요. 어떤 뭐 국기봉, 태극기 이런 거 달아놓을 때 국기봉이라고 하는데, 마당에 장대를 세워놨는데 뭐 어떡하든 어떤 일서 바람이 많이 불었던 장대가 휘어졌다 이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넘어져 갔다. 똑바로 세워야 될 때, 똑바로 세우려고 막 이렇게 했더니만 갑자기 똑바로 오긴 왔는데 좀 왼쪽으로 가버렸어요. 그죠? 그럼 다시 백을 해야 되니까 후퇴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똑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요 정도 가버렸어. 그럼 다시 후퇴를 해야 되죠. 다시 똑바로 세우는데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또 요만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오뚜기가 이렇게 움직이죠. 오뚜기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점점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다가 이렇게 하다가 탁 서죠. 그죠? 이게 어쩌면 우리 몸이 유기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오른손잡이는 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왼쪽으로 막 당기고 있는데, 이걸 가운데를 지나서 왼쪽으로 넘어갔다. 이게 오바다. 이렇게 오바다예요. 다시 반대쪽으로 막 끌어당겼어요. 저처럼. 오른발에 힘주고, 막 오른쪽 옆구리 밀고, 막 플랭크 오른쪽 하고, 오른쪽으로 자고, 이게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다 보니까 또 오른쪽 와버려요. 오른쪽 오면 또 언더가 되니까 또 균형점 맞추기 위해서 이래 오다 보니까 또 오버가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간격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는 과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어제 왼손에 200을 안 벗었거든요. 안 벗고도 통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이, 모래주머니에 도움이 없이 운동으로만 이게 통제가 되더라는 거죠. 운동으로만 통제가 되더라는 거죠. 꼭 필요해서 모래주머니 한 개를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모래주머니 하나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래, 하여튼, 균형 잡기에 들어갔다. 저와 같이. 균형 잡기는 결국은 양손을 동일하게 차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왼손을 더 차야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어제 어떤 생각하면 왼손을 더 차게 되지 않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가 하면 내가 평생을 오른손잡이로 살아왔으니까 왼손이 약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약하니까 운동을 더 해줘야 되겠죠. 그냥 굳이 더 안 차더라도 운동은 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얘기도 좀 빠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경험해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게 뭐 오버가 풀리고 나더라도 이제 균형점이 맞는 상태라도요. 뭔가 모르게 왼쪽으로 힘을 좀 더 주는 생활을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래주머니는 양손에 동일하게 차더라도. 제가 어제 느낀 부분은, 그러니까 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실패했습니다. 실패. 오바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실패예요. 이거는 뭐 아무리 뭐 많이 알고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경험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실패라고 저는 이렇게 뭐 해석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얻어낸 게 있어요. 실패를 가운데서 얻어낸 게 있다라면, 내가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오버가 됐고 오늘 거의 다 풀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어제보다는 운동을 약하게 하는 게 맞다. 그죠? 오버가 더 세게 만들면 안 되니까. 어제 한 2시간 제대로 운동을 해버리니까 오버가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풀어주는데 또 에너지를 또 썼고 잠도 좀 힘들게 잤으니까 오늘은 전략적으로 어제보다는 운동, 만약에 다 풀리고 나면 어제보다는 운동 강도를 좀 내리고, 어제 느꼈던 거는 내가 왼팔 운동이나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은 더 줘야 되고, 그죠? 또 왼팔 운동, 세트 운동을 해도 되기는 되는구나. 세트 운동 하는데 전에처럼 뭐 오른팔 7번 당기고 7번 밀고 8번 당기고 왼팔 뭐 그죠? 19번 당기고 24번 밀고 19번 당기고 24번 밀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어제 무슨 생각했냐면 오른팔 7번 당기고 7번 밀고 8번 당기고 왼팔은 한 13번이나 한 15번 정도 그냥 밀고 당기는 정도만 하면 되겠다. 뭐 12번이나 한 15번 정도. 그러니까 예전처럼 많이 할 필요는 없겠다. 그것도 세트 운동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겠다. 하루에 한 2세트나 3세트, 많으면 한 4세트 그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일자는 내가 평생에 50년 이상을 오른손잡이로 살아왔으니까 양손에 2개를 동일하게 차고 있더라도 뭔가 오른쪽이 세질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든 왼손을 좀 쓰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오른쪽 어깨는 여전히 좀 들고 있어 줘야 되겠다. 왜? 오른쪽 폐가 처지는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오른쪽 폐를 좀 들고 주고 머리도 수시로 좀 흔들어 줘야 되겠다. 요 정도. 그죠? 또 왼팔을 생각보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운동을 자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심심하면 왼손에 악력기나 이렇게 야구공 같은 걸 잡고 이렇게 왼쪽으로 피가 좀 부드럽게 흘러올 수 있도록 약간은 도와줘야 되겠다. 또 뭐 필요하다면 왼발도 좀 까딱까딱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바가 걸리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 찍고 밑에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러 내려가기 전,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제 몸을 이제 운동하러 가서 제 몸을 살펴봐서 제 몸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거든요. 운동하면서 점검을 해봅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서 내 몸을 알 수가 있나? 그거 쉽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내 몸을 어떻게 알겠어요? 운동을 하면서 움직여보면 이제 발바닥 느낌이나 또 뭐 세트 운동이나 이런 뭐 왼쪽 운동이나 이렇게 해보면 이게 왼쪽 운동을 해서 좋으면 언더고 왼쪽 운동을 해서 나쁘면 오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내 몸을 비교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발바닥도 이상하게 제가 어제 무슨 느낌이다. 걷는데 양쪽 발 새끼발가락 쪽에 힘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잘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오른발 쪽으로 힘이 더 잘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발 새끼발가락 쪽으로 바깥쪽으로 힘이 더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만 해도 오른발의 새끼발가락 쪽에 힘이 제가 안 들어가서 자꾸 오바다 자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그러니까 밑에 운동하러 내려가서 딱 느껴보니까 오른발 새끼발가락에 힘이 더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언더 아니야? 이런 생각인데 진짜 이렇게 세트 운동을 해보고 나니까 언더가 판명이 됐어요. 자, 그때부터는 이제 왼발 새끼발가락 쪽에 힘을 더 강하게 주고 걷기 시작했죠. 심지어 무릎까지도 굽혔습니다. 무릎을
굽히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굽히면서 바깥쪽으로 꽉 이렇게 힘을 주면서 오른발은 새끼발가락을 안 짚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가운데 의도적으로 약간 언더가 됐던가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거니까 새끼발가락에 힘을 주는 거 약간 피하면서 가운데 안쪽도 아니고 가운데 그냥 정중간에 힘을 주려고 하고 오른발에는 또 힘을 빼려고 했습니다. 왠가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요 진짜 왼쪽 다리가 살짝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더 가벼워져 버리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뭐 비슷하든가 최소한 비슷하든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를 막 이렇게 접는 거 있죠.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탁탁 접으면서 쳐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좀 빼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세트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기립근 운동도 하고 또 옆구리 골반 쪽도 이제 의식적으로 왼쪽으로 좀 밀어줬습니다. 이게 왼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나중에 설명인데 이거 허리를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하는 것도 왼쪽을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냥 가볍게 이렇게 왼쪽 엉덩이를 이렇게 쑥 밀어주는 것도 왼쪽 옆구리를 도와주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게 더 단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반 쪽을 쑥 밀어주면 이쪽 옆구리가 더 강해지니까 언더라는 거는 오른쪽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옆구리가 더 강해졌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일 때는 왼쪽 옆구리를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저희 아내는 반대고 저희 아내는 언더일 때 오른쪽 옆구리를 강화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래 하여튼 어제 하루 동안 언더도 경험해보고 오버도 경험해보고 지금 또 약간은 오버 같아요. 약간은 오버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 옆구리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처럼 왼발이 뒤로 나갈 때는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다. 그러니까 왼발이 뒤로 나간다라는 거는 왼발 안쪽과 오른발 바깥쪽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새끼발가락 쪽이. 오른발 새끼발가락이 약하니까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다. 자,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오른쪽 옆구리가 왜 약하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의심이. 왼발이 뒤로 나간다는 거는 왼발 안쪽과 오른발 바깥쪽이 약하다. 오른발 바깥쪽이 약하다. 새끼발가락 쪽이 약하다라는 거는 오른쪽 옆구리 쪽이 약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 누워있을 때 보충할 때나 누워있을 때 오른쪽 옆구리에다가 물병을 기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물병을 기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물병을 기대서 만약에 좋은 느낌이 들고 물병을 기대서 뭐 한 개를 기대도 되고 두 개를 기대도 돼요. 뭐 두 개다 그 위에 모래주머니를 걸쳐 놔도 되는데 물병 위에다가 근데 막 많이 걸쳐야 좋다 이런 느낌이 들면 누워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일어서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또 등장을 하거든요. 일어서 있을 때는 옆구리에 물병을 기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옆구리 이렇게 밀어주고, 또 옆발차기 하는 거, 그죠? 옆발차기 하면 이게 옆구리 또 강화가 되거든요. 옆발차기는 배웠죠, 그죠? 앞발차기, 옆발차기 하는데, 옆발차기. 다리를 옆으로 하면 옆구리 쪽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운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운동으로는 너무 많은 운동을 해야만 겨우 감당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물병을 두 개를 기대고 모래주머니까지 올려놓고 이거는 조금 이거 문제가 좀 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요 한 개만 기대도 그냥 효과가 있더라고요. 한 개만 기대되고 그래서 뭐 내려놓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막 물병을 두 개도 기대고 그 위에 모래주머니도 걸치기도 하고 뭐 늘 그러는 거 아닌데 필요에 따라서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셀 때는 그러니까 이걸 좀 경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따라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테스트 해보고 옆구리에 확실히 하니까 좋더라라는 느낌이 들면
모래주머니를 하나를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하나 활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뭐 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중장비 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뭐 이렇게 안경집 같은 거, 또 스마트폰 집 같은 거 이렇게 벨트에 이렇게 차고 있는 거 보셨죠, 그죠? 벨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동영상 찍기 전에 한번 차봤습니다, 미리. 자, 이게 오른쪽 옆구리 쪽에다가, 제가 어제 오바가 돼서 오른쪽 옆구리가 약해졌다고 했거든요. 오바가 되면서 오른쪽 옆구리가 약해지면 이거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250짜리가 제가 250짜리 하나 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일단 고리 한번 껴요. 고리 한번 끼면 이렇게 줄이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보면 이제 벨트 고리가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한 개 딱 끼워도 되고, 나는 그냥 벨트 고리가 두 개 쪽으로 이렇게 끼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위치 파악을 해서 딱 이게 모래주머니가 딱 가운데 바지선 있는데, 바지선 위에 딱 위치하게 이렇게 딱 차고 있으면 물병 한 개 정도 기대 놓는 힘이 돼요. 250 정도면. 그러니까 250 정도 되면 물병 한 개를 누워서 기대 놓고 있는 그 정도의 힘이 돼요. 만약에 물병을 두 개 기대면 뭐 한 500 정도의 힘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 너무 무겁게 차면 불편해요. 활동하기 되게 불편하고, 250이나 500 정도 이렇게 채워서, 그러니까 이게 옆구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근데 언제 해결될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해결될지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리기가 조금 그러긴 해요. 근데 분명히 이게 차고 있는 게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빼보면 알긴 해요. 중간에 빼보면, 빼서 나쁘면 아이고 이거 아직 부족하구나, 더 차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차고 이제 이 옆구리를 이렇게 쑥쑥 이렇게 밀어보면, 운동할 때, 그죠? 쑥쑥 밀어보면 그 중량이 걸려 있으니까 운동이 더 효과가 세게 나타나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뭐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해보시는데, 이것도 무조건 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집에만 계속 있고 뭐 누워서 이거 할 수 있으면 굳이 적용 안 해도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한번 해서 이거 차고 이게 오바를 풀어보면 되게 편하게 풀려요, 사실은. 막 운동할 때 막 용을 안 써도 좀 부드럽게 풀리는 게 있고. 근데 여기가 워낙 뭐 옆구리가 많이, 오른쪽 왼쪽 옆구리가 차이가 크다라면 용을 좀 쓰기는 써야 되죠. 이 무게만으로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이 들어가야 해결될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과거에 다 써봤던 방법들인데, 저는 이제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걸 끄집어내서 한 번씩 쓰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한테도 소개는 시켜드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연구하는 자세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이걸 해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겠죠. 안 될 겁니다,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 얘기에 그런 속담 되게 많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연구하는 자세로 일단은 노력을 하시고 문제에 부닥치시면 또 거기서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또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방법들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서 들어갈 건가는 여러분 계속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자꾸 연구하는 자세로 들어가야지, 나는 안 돼! 이러는 사람은 결국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야구계에 조금 이단아 같은 우리 김성근 감독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했는 거 보면, 비범한 분이죠. 그죠? 인간으로 보면 엄청난 비범한 분이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은
안 된다. 자기는 평생에 무조건 된다. 되는데 내가 방법을 모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연구를 안 했다. 방법을 안 찾아봤다. 분명히 방법이 있다, 이거. 모든 문제는 방법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연세가 지금 82, 82세더라고요. 아, 대단해. 지금 모르시는데 제가 봤는 동영상이 뭐 과거 건지 어느 지금 나이가 많으시죠. 그런데도 지금 뭐 TV에 뭐 재미난 거 뭐 하여튼 프로그램 하나 하죠, 그죠? 야구 프로그램 재미난 거 하는데 하여튼 자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도 계속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